네, 안녕하세요. 오늘 7월 27일 금요일, 이제 8시 40분 좀 넘은 시간인데요. 이제 이번 주도 마무리가 돼서 이제 3월도 이 영업일 남았는데 금요일에 좀 마무리가 되면서 좀 매매 복귀도 하고 이것저것 돌아보고 하다가 약간 좀 눈에 띄는 매매 할까요? 이거 맞다. 이런 약간 독특하게 이번 주에는 특이한 매매가 두 개 있었지?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따 썸네일을 쓰려고 이건 뭐 그냥 급하게 그냥 대충 만든 건데요. 이번 주 뭐 주목할 만한 매매. 근데 주목할 만하다기보다도 가끔 이제 펄어비스 하나솔루션입니다. 이거 두 종목 들으시고서 저 얘기 하려는 거구나라고 대충 이미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게 좀 둘 다 그 덩치가 있는 종목이죠. 하나솔루션이 6.3조, 6.3조에 그 다음에 펄어비스가 3.2조, 3.2조 되는데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이번 주에 아주 크게 빠졌죠.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한가에 한번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하나솔루션 거의 하한가 치지는 않았었네요. 마이너스 21%. 이때 이렇게 빠지고서 지금 밑에서 오늘도 또 빠지는 모양새가 나왔었는데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낙폭과대죠. 그래서 이런 그 이벤트가 자주는 아닌데 은근히 보면은 꾸준히 이런 그 우량주들이 꽤 시총이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러면 거의 저는 대부분은 받습니다. 이런 낙폭과대는 뭐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단지 이제 그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. 금방 나온다 이렇게 펄어비스처럼 만약에 요때 잡아가지고 그냥 쭉 홀딩 하셨으면은 불과 뭐 며칠 만에 한 40%, 50, 40%, 30%, 40%그 정도 수익이 났을 텐데 보통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펄어비스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였죠. 이렇게 저렇게 우량주들 이렇게 크게 막 30%, 40%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빠지는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매매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뭐 대부분 봤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바로 말라 올렸죠. 대신에 이제 하나솔루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밑에서 이제 빌빌거리고 있는데 이 두 차이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매매복귀 해보면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사실 뭐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 가볍게 보자면은 펄어비스 일단 빠졌던 거는 여기 뉴스가 어디 갔지? 제가 여기 있네요. 특징 요거 그거죠. 붉은 사막. 이게 그러니까 참 웃겨요. 나오기 전에는 뭐 평판이 안 좋다. 뭐 그런 것 때문에 실망감, 기대 이하 평가에 이렇게 기대감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. 이게 보니까 한 7년인가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. 7년의 개발 끝에 선보인 신작 게임 붉은 사막에 대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되는 것으로 풀이됐다. 근데 제가 이 게임을 안 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솔직히 그냥 펄어비스 하면은 뭐 사막 시리즈잖아요. 그래서 전부터 그런 얘기들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거 막 크게 빠지고 이런 거는 나온다는 거 자꾸 연기되고 뭐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뭐 아직 발매도 안 했는데 하한가는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날 하한가 들어갔을 때는 핫단은 하지 않고 일단 좀 기다렸거든요.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렇게 하한가 들어갔을 때 바로 잡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잡는 걸 좋아해요. 왜냐면은 그 다음날에도 또 연달아서 크게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은근히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사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한가 들어갔다가 갭 막 10%씩 띄우는 경우도 은근히 찾아보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보다도 여기서 또 뭐 이 연상 하한가 정말 기대 이하였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 가능성으로서는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봤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좀 갭상으로 시작하더라고요. 갭상까지는 아니고 0.8%니까 보합에서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요때 잡아서 아무리 게임이 저기 평판이 안 좋다기로서니 뭐 여기서 더 막 빠질 것 같진 않고 이렇게 봤을 때 대충 주봉으로만 봐도 이미 사실 밑바닥이죠 많이. 그래서 갑자기 올랐다가 그거마저 다 뱉어내고서 뭐 3만 원, 4만 원 요 아래서 슬금슬금 분할 매수만 해 나가도 이걸로 뭐 돈인 손절하거나 그럴 일은 웬만해서 없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으로
예, 들어갔었습니다. 근데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막상 이제 나왔더니 생각보다 좋다 그러면서 막 200 그 저기 잘 팔린다 막 이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예, 막 흥행을 막 한다고 해요. 제가 게임을 안 하니까 이 감각을 잘 모르겠어요. 좀 이런 게임도 하고 그러면은 좀 그래픽도 보고서 어떤 건지 보고 확인을 할 텐데 전혀 이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뉴스만 읽고서 흥행한다는데 진짜 흥행하는 건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 통계를 가지고 있는 선에서 대충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좀 사팔사팔 했었는데 거의 다 말아 올렸죠. 예.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크게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이 갑자기 고점들이 막 40%씩 하루 이틀 만에 빼고 이런 거는 뭐 틀림없는 찬스죠. 물론 여기 들고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거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빠질 때 들어간다기보다도 좀 어느 정도 진정되고 하한가 완전히 들어가는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흐르는 게 멈췄다 싶으면은 그럴 때 매매하면은 거의 웬만하면 수익이 나죠. 예.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인데 이거 아시죠? 예, 이거 진짜 황당합니다. 예, 2.4죠. 유상증자. 여기 잘 나와 있네요. 예, 시총의 38%. 미친 거 아닌가? 예, 기존 주식 대비 42% 신주 발행을 해버렸죠. 거기다가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진짜 황당한 게 채무 상환에 1.5조 쓴다는 거죠. 비탄감한 거. 이거 아마 전에 제가 영상도 막 찍고 그랬었거든요. 하나솔루션은 항상 예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. 5달 전인데 하나솔루션 이제 좀 오를까 하면서 왜냐면 태양광 같은 것도 좀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.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라든지 다들 얘기하는 게 데이터 센터도 지금 우주에다 지어야 되고 온도 기온 문제 때문에 발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도 원전 같은 게 이제 빠르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태양광에 뭐 좀 먼 미래가 그렇게 뭐 한 10년 20년 그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태양광으로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, 청정 에너지고 물론 방사선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해결된다면은 태양광만큼 좋은 게 진짜 어디 있습니까? 예, 그 해는 매일 뜨는 거고 솔직히 뭐 그쪽에 태양 앞에다 갖다 놓으면은 24시간 에너지 그 발산을 하는 거니까.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누가 뭐래도 그 태양광 쪽에서 지금 최첨단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나솔루션, 미국에는 하나 큐셀일 텐데 좀 약간 양아치 같은 짓을 했죠. 예, 주주총회도 그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냥 확 때려버린 거죠. 그러니까 여기 좀 기대를 하셨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당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예, 기대를 하셨다가 근데 뭐가 됐건 예, 이런 거는 어쨌건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또 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또 우량한 종목이 갑자기 막 20%씩 예, 갑자기 빼고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좀 쭉 빠질 때 좀 지켜보다가 요 날은 이게 26일이네요. 26일은 어제네 어제. 어제는 요 빠졌을 때 좀 보다가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솔루션이 있나? 여기 있을 텐데. 예. 그래서 올라왔을 때 한 2% 먹었네, 2%. 예, 저는 한 4, 5%에서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. 예, 이렇게 올랐으면 정리하고 오늘 또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여기 더 뺀다고 싶어서 여기 정확하게 이제 121선 닿을 때쯤에 한 33,000원쯤 그쯤 될 거예요. 예, 대충 비슷하네요. 거기 닿을 때쯤에 샀다가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던지더라고요. 계속 프로그램을 좀 받으면은 좀 홀딩해서 며칠 한 일주일, 2주일 정도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던지는 게 좀 불안해서 일단 저도 그냥 대충 1, 2% 먹고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이니까 오늘 아까 봤을 때 여기네요. 하나솔루션이니까 1.3% 예. 그냥 적당히 그냥 거의 본전에서 살짝 털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 좀 오르긴 했죠.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은 뭐 한 최소 5%에서 10% 정도 수익이 났겠지만 이게 슬금 올리면은 약간 좀 버티기가 좀 애매하죠. 그래서 아무튼 뭐 얼마 수익이 났다 그거보다도 이런 거는 찬스 항상 굉장히 좋은 매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기다 이번 주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, 이런 우량주에서 동일하게 두 개에서 예, 이런 낙폭과대
나왔다는 게 약간 좀 신기한 건 아닌데 잘 없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런 영상도 촬영을 해봤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펄어비스는 이제 좋은 이슈가 있었죠. 이게 안 좋다고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흥행이 잘 됐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야 이거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말아 올렸는데, 말을 올렸어도 아직 본전까지 못 갔죠. 하지만 여기 밑에서부터 봤을 때는 한 40%는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매매 타이밍으로서는 충분히 어디서 매매를 하건 좋은 자리가 나왔을 거고,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안 좋잖아요. 예, 그 약간 정말 주주들을 호구로 하는 그런 식의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돈을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빚 갚겠다는 거니까, 아무리 태양광이 좋고 뭐 미래의 장래성이 좋다고 해도 지금 뭐 이거 해가지고 결국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천 NCC 석유와 그쪽에다 다 쏟아 부으려는 거 아니야? 뭐 그런 의심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마 좀 당분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또 내려오고 그러면은 매매 찬스가 될 것 같긴 한데, 뭐 다른 종목들 많이 있는데 굳이 지금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서 한 단락 정리되고 이제 다시 좀 그 태양광이 좀 관심 받을 때쯤에, 그때쯤에 좀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,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내 쪽에서는 현대에너지 요쪽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쪽이 국내 쪽에 좀 더 많이 힘을 쏟고 있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스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, 사실은 뭐 하나솔루션이랑 이 둘은 크기라든지 뭐 시총이라든지 비교할 만한 기업은 아니지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하나솔루션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,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주주들 뒤통수 치는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낙폭과대 얘기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건데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서 이거는 전 뭐 그렇게 길게 끌고 간다기보다도 짧게 단타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,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. 최근에 있었던 기억나는 게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진짜 많죠. 요때도 보면은 이럴 때도 그 FDA 승인 뭐 보완해서 가져와라 그것 때문에 점화 들어갔었죠. 이때가 언젠가요? 5월 17일 작년이네요. 그래서 제가 요때 아마 매매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. 최근은 아닌데 일단 기억나는 거 그냥 뭐 예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, 요때 보면 제가 요 하한가 들어갔을 때 샀었어요. 근데 그 다음 날도 거의 그 하한가로 시작을 했었죠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고서 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바로 하한가 들어간다고 따라 들어가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번 좀 지켜보고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웬만한 이슈 정말 악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웬만하면은 갭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렇게 메꿔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, 길게 좀 홀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데 들어가서 좀 한두 달 쭉 가지고 들고 있으면은 뭐 최소 뭐 20% 30%에서 길게는 뭐 50% 한 100%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죠. 이런 거는 뭐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니면은 DI 동일 이런 것도, 이거는 좀 약간 특이 케이스죠. 이게 그 아무튼 정치적인 이슈로 엮여가지고 주가 조작 엮여가지고 이게 요날 강하게 빠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샀다가 좀 반등을 잘 못하더라고요. 시원하게 반등을 못하고 진입을 하길래 이렇게 정리했던 기억이 나는데, 그러니까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왜 빠졌는지, 그리고 그게 그 어떤 크리티컬한 약간 이런 거는 좀 진짜 불안불안하죠. 정치적으로 이게 만약에 주가 조작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엮였다 이렇게 됐으면 이게 좀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, 그러면은 정말로 심한 데미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판단을 해야죠. 재료 그런 거는 강도 같은 거는. 하지만 펄어비스랑 하나솔 이것도 좋은 예죠.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좋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른 거고, 하나솔루션은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이슈 자체가 좀 악질이다. 그래서 여기서 뭐 짧게 단타하긴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낙폭과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만 주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,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진짜로 쭉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우량 주고 좀 이슈가 괜찮은 종목들,
좀 그래도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,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먹히는 거지. 잡주들에서 이런 거 걸리면은 진짜 끝없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시총 그래도 최소한 조는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아주 짧은 기간 사이에 한 30% 40% 정도 빠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매매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저도 뭐 많이 경험 그리고 통계라든지 그런 내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받아서 몇 프로가 됐건 좀 매매 타이밍이 될 수 있다. 그런 걸 한번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